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세 서울 정신건강의학과 분당 클리닉의 김주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연세 서울 정신건강의학과는 지하철 서현역을 나와서 소울, 네, 서울 울분을 해소한다. 네, 이런 엔젤리너스 커피숍과 네. 헤어 준호가 있는 예. 건물에 있는 네. 그 병원입니다. 서울하다 호텔에는 가보신 적이 없는 예. 원장님이시고요. 아주 건전한. 네. 예, 네, 김주영 원장님과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아스퍼거 네. 증후군 이야기라는 그래픽 노블 만화책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책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웃겼어요. 웃겼다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동거를 한다고 네. 제가 설명을 했더니 와이프가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동거를 해? 예.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둘이 자는 장면을 이제 펼쳐가지고 보여줬어요. 예. 이렇게 잔대. 예. 어떻게 자냐면 이제 마그리트가 수면 안대와 예. 그리고 이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니까 민감하니까 귀 마개를 끼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헐렁한 섹시하지는 않은 굉장히 헐렁한 잠옷을 입은 다음에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손만 딱 잡고 자는 모습을 이제 그 보여줬거든요. 침대도 사실상 분리되어 분리되어 있는 있고요. 것처럼 침대도 나오잖아요. 있는 것처럼 싱글 침대 나오고요. 두 개로.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동거 생활 혹은 연인 관계 때문에 이제 그 남자친구는 너무 예. 결국에는 떠나게 되죠. 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좀 사람과의 접촉 잘 때도 꼭 혼자 자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자폐범주 장애를 갖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의사로서 좀 약간 좀 언급하기가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 책의 내용이냐 이거냐인데 이제 엄밀하게는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눈치가 없다는 것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성욕,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본능적인 거니까요. 네. 사실은 뭐 자폐든 아스퍼거 장애가 있던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지적 장애가 있던 성욕은 다 많고요. 오히려 사실 요즘 문제가 되는 좀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너무 무분별하게 성적 관계를 갖는. 왜냐하면 위험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 저희가 보는 아동 중에도 좀 지능이 정상이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많은데 너 그렇게 아무하고나 이렇게 연락하고 그럼 돼? 꼭 남이 보면 비행 청소년 같은데 뭐 좀 어때요? 뭐 이러면서 네. 너무나 쉽게 뭐 여기서는 정말 뭐 프랑스니까 뭐 프랑스야 뭐 동거하는 사람이 50%라고 하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동거를 한다는 게 이 사람이 프랑스 문화 내에서는 적절하게 살고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이거를 성적인 관계와 연관성 시킨다면은 사실은 좀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그 대인 관계나 성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하겠다 그러면은 요즘 좀 이상한 아저씨들이 많으니까 또 랜덤 채팅 어플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확실한 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이 시그널을 잘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야, 네가 술 먹자고 랜덤 채팅 어플로 나왔으면 같이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난 그거는 아닌데 라고 했는데 이제 뭐 못된 놈이 이게 진짜 데이트 강간인지 성폭력인지 정말 합의하엔 성관계인지 애매모호한. 이게 마그리트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10대 때 그 이성 간의 관계에서 네, 그 네. 눈치 없음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치렀던 에피소드들이 한두 개 기억이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막 어떤 남자가 야, 쟤가 너 좋아한대. 네. 사실은 이제 그 남자는 별로 호감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마그리트는 진짜 쟤가 나를 좋아하나? 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서
네. 우리 사귀자 이러는데 남자애가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전혀 관심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죠. 친구들이 거짓말한 그쵸. 거. 그리고 그 지금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옆집 남자가 스페인어 가르쳐 달라고. 맞아요. 그런 마그리트가 에피소드도 왜 있었죠. 스페인어를 좀 할 줄 아는지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스페인어 가르쳐 달라고 자꾸 막 꼬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남자의 집에 갔더니 뭐 이제 그 키스를 하고 껴안고 뭐 그래가지고 네. 그 스페인어 가르쳐 달라며 뭐 이랬더니 야 그걸 진짜 믿었냐? 그리고 진짜 스페인어 응? 공부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여자가 찾아왔으면 그러면서 너도 뭐 승낙한 거 아니야? 뭐 그러면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 저는 그러면서 프랑스도 이제- 이런 거하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남자들은 되게 이렇게 젠틀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아이 나쁘더라고요 그 남자. 이제 그러면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특히 이 아스퍼거 환자들은 남녀 사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밀당 이렇게 네. 좀 사인을 주고받는 우리 이제 이렇게 다 되는 그거를 잘 그 코드를 캐치하는 게 좀 어렵죠. 부족하다, 어렵다 네. 이런 얘기는 그건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오해를 하기도 해요. 이게 뭐 제가 봤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뭐 그 남자친구 있니? 혹은 뭐 여자친구 있니? 그러면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게 뭐 그 개인적인 걸 물어봤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좀 나쁜 남자들이 물어볼 때 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건 너 성경험이 있니?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좀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이렇게 뭐 힘든 일 자해하고 이제 이래서 왔으면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게 한번 그런 생각이 하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도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회성이 떨어지는 좀 자폐 범주 장애의 특성을 가지면은 그게 상황에 맞춰서 타인의 의도나 그걸 읽지 못하니까 갑자기 뭐 화를 낸다던가 뭐 이런 거가 있죠. 농담도 못 알아듣고. 그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중반에 가면 이 마그리트가 이제 자폐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직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마그리트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게 제일 놀랍더라고요. 네.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검사를 뭐 오랫동안 한 다음에 드디어 당신은 아스퍼거가 맞다라고 이제 판정을 딱 내려줬더니 마그리트가 좋아해. 네. 만세 부르고 막 그렇죠. 드디어 이제 나의 뭐 아이덴티티를 찾았다 이런 맞아요. 느낌을 그런 받으면서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저기 네. 가가지고는 제가 아스퍼거예요. 나 아스퍼거래. 나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그냥 아스퍼거인 거야. 문제가 있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난 아스퍼거야. 아스퍼거야.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아스퍼거가 이상한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네가 아스퍼거라서 약간 특이했던 거구나. 근데 뭐 이런 아니, 반응.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하죠. 네가 아니라고. 왜 아스퍼거야? 아니야. 거기 돌팔이야. 다른 데 가봐. 그러니까 뭐 이런 그게 식으로. 저도 의사로서 봤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마그리트가 겪는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운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로서 자꾸 이제 이거는 자폐하고는 상관이 없는 에피소드 같은 쭉 이러기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폐를 진단받고 나서 마그리트가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오픈해서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 사회가 틀리구나. 그러니까 마그리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눈 두 개인 사회에선 나는 한쪽 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네. 내가 자폐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라는 족쇄에서 자기가 벗어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감동받은 거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이 마그리트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애 진단 받고 그러면은 숨기고 뭐 어떻게 좀 혜택이 있을까 그런 건데 정말 거기에 맞춰서 딱 직장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장애인에 관한 뭐 특별보호법이라던가 뭐 장특법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있지만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자꾸 이렇게 뭐 의사 관점에서 이게 아스퍼거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
진단 어떻게 보면 내가 자폐인 걸 내가 입증하는 좀 참 신기한.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서 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요즘에 이제 서구의 자폐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 자폐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같은 것들을 규명을 해가지고 네. 치료를 해야 되겠다. 예.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 같은 게 많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마그리트처럼 네. 자폐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을 받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환자 운동의 흐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약간 저는 헷갈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자폐 성향은 치료해야 할 질병인지 네. 아니면은 이 책에 나온 대로 일종의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예. 간주되면서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특이한 사람, 그냥 특이한 사람들 성격이 특이한 성격이 뭐 그런 특이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뭐 배려해야 된다면 배려를 해주면서 저는 그 대목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마그리트가 덕후냐 장애자냐 이렇게 나눠야 되죠. 네, 덕후냐 장애자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마그리트가 얘기하는 건 난 좀 뭐 이런 문제를 이런 특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네, 물론 이게 장애인 범주기는 하지만은 마그리트는 그 정상인과 장애라는 거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는 타고난 거고 이런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나를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회에서 여기에 도와줄 맞춰서,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이러므로 해서 나는 이런 힘듦을 갖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마그리트처럼 좀 분명히 아스퍼거 그러니까 뭐 자폐범주 장애에 속하는데 너 나름대로는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으로서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도 프랑스 사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걸 개성으로 봐야 될지 네,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질이나 여기도 아무래도 뭐 라틴 계열이니까 좀 사람들이 밝고 얘기도 잘하고 수다도 잘 떨고 뭐 우리나라도 왜 그 사회생활 잘하려면 아부도 잘하고 딱 하면 모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를 뭐 저 커피 좀 줘 그러면 그건 부장님이 알아서 떠 드세요 뭐 이러면은 이게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고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YG도 그렇게 아부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예, 예. 저건 캐릭터인데 성격이 나쁜 거라. 성격이 나쁜. 아부 안 하고 독립적으로 그 괜찮은 인격체인데 그냥 아부만 못하는 건데 그 눈치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 뭐 저 옛날에 뭐 야자 게임인가 그게 저 술 먹고서 하는 게임 있죠. 예. 거기서 야자 게임 하다가 갑자기 말고 야 재영이 너 뭐 선배라고 뭐해 딱 그러면은 그 눈치 없는 거. 눈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잠시일 뿐인데 이 순간은 잠시일 네. 뿐이고 이건 가진 자가 자기가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일종의 허세일 뿐인데 그 본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거기다 대고 반말을 짓거리면은 눈치 없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스퍼거 같으면은 아니 반말하라 그래놓고 반말하니까 왜 나를 욕해? 왜 욕해요? 왜 네. 저한테 또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마그리트는 이렇게 진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뭐 무슨 정보센터 뭐 이런 기구에서 다른 아스퍼거 환자들과의 모임을 뭐 주선해 준다거나 뭐 네.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얘기하라 그러고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주고 네. 그걸 가지고 회사에 찾아가서 인사부장하고 면담을 하고 예. 인사부장한테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까 내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고 뭐 업무 지시는 이왕이면 뭐 이메일로 해주고 보내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그 장면 보면서 그 쇼킹한 건 거기서부터. 네. 인사부장이 그걸 딱 들은 다음에 뭐지 얘는 이러면서 회사를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들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좋은 회사를 다닌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회사겠어요? 좋은 나라지. 야, 아마 그렇게 안 해주면 아마 법적인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네. 우리나라도 법적인 제재는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벌금을 내잖아요. 네. 독방을 해드릴 수는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뭐 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이렇게 끝난다면서요. 네. 인사부장이 속마음으로는 싫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에서는 도와주려고 애쓰고 배려해 준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그 빵을 사러 가는 빵집의 주인
예, 강박증. 빵집의 주인은 강박증 또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아스퍼거 환자랑 강박증 환자가 서로 환자인 걸 알고서 상당히 그 케미를 느끼고 예, 케미를 느끼면서 친해지는 거죠. 거기서 야 이게 아까도 했지만 약간 아스퍼거인가 같은 질병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 연대감을 느낀다는 게 예. 좀 이렇게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자폐든 아니든 강박이든 뭐든 똑같은 사람인 그런 걸 아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게 자폐 뭐 아스퍼거 환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아스퍼거라는 코드를 빼고 그냥 보면 그냥 좀 특이한 여성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삐걱거리던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극복하면서 극복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배려해주고 했지만 결국 이 마그리트는 진단된 이후에 생활에 좀 변화가 많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동거하던 남자랑도 남자랑 헤어지고 회사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거남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친구가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네,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는 바람에 이 만화 작가나 출판 기획자가 보고 책으로 내자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책이 나온 건데 지금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잘 지낼지 잘 평생 어떻게 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종의 약간 아스퍼거 환자들이 사회에 더 잘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 뭐 일종의 운동 비슷한 꼭 그게 뭐 무브먼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아스퍼거 환자들도 사회랑 충분히 친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마그리트가 만약에 10대 때 혹은 10대 이전에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혹은 자폐 성향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환자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있었나요? 글쎄 뭐 이렇게 방금 얘기한 나아진다는 개념이 뭐냐. 네, 그 자꾸 제가 말도 막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막 그런데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거고 어떻게 보면 잘 극복을 하고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러면 열심히 약간 질문을 바꿔서 굉장히 다르고 타인들이랑 같이 사는 걸 불편해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것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있었을까요? 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마그리트가 항상 불편해하는 여러 증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음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 감각이 예민해서 생기는 느낌, 그다음에 대인관계상에서 어색하게 느끼는 것들, 네, 눈치가 없어서. 그래서 감각통합 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동 분석이라던가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불편한거나 그런 소셜 스킬은 좀 익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갖는 인지적 특성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몇 가지 항목에서는 상당히 인지 기능이 뛰어나지만 또 몇 가지 항목 동작이 어설프다던가 뭐 춤을 못 춘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뭐 좋은 학교를 진학한다던가 이 인지적 강점은 지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가 무조건 뭐 자꾸 장애나 단점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이 많네. 규칙대로 하고. 뭐 그리고 선을 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려주면은 본인이 한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내지 않았을까. 사실은 여기서 마그리트나 좀 대부분의 아스퍼거를 가진 친구들은요 대인관계 욕구는 많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스퍼거 그럼 자폐라서 이렇게 여기선 좀 위축돼 있고 그런데 원래 학교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애들은. 대인관계 욕구는 있어. 그리고 지능은 비교적 정상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알아. 그래서 제가 보는 한 중3, 고1 되는 학생은 중학교 때 학교 폭력 문제가 많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돼서는 요즘도 힘드니 물어보면 힘들진 않은데요. 선생님 전 투명 인간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면 애들이 말을 붙이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늦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슬픔이 그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 그 소외감, 네. 그 멸시 이거를 뒤늦게 느끼니까 그 우울감이 뒤늦게 많이 오더라. 옛날에는 뭐 내가 말씀 애들이 해요. 뭐 아니면 뭐 짜증나요 화나 이렇게만 하더니 이 점점점 감정이 좀 분화되고 깊어지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이렇게 지금 속상하죠.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진단명은 아스퍼거이거나 아니면 좀 약한 수준의 자폐이거나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상당히 자폐갖고 이제 억양도 좀 어색하고 좀 그랬는데 사실 좀 인지 기능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내가 얘를 7살 때 봤을 땐 정말 100% 자폐, 아스퍼거 뭐 자폐라고 봤는데 고등학교 때 왔는데 애가 멀쩡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진단을 잘못했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어렸을 때 자폐적이라고 해서 더 기다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00% 어렸을 때 자폐가 100%꼭 커서도 똑같다 이거는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얘가 부족한 거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런 농담 못 알아들으니까 대인관계나 가까운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감각의 이상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뭔가를 해보면 힘들잖아요. 네. 좀만 추워도 힘들고 좀만 더워도 힘들고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도전하도록 도와주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마그리트처럼 좀 장점이 많은 친구들은 많이 좋아지죠. 자폐나 아스퍼거는 치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 미국에서 뭐 치료해 보려고 뭐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뭐 아무튼 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 조기에 진단해서 계속 훈련하고 도와주면은 그래도 갖고 있는 영역 내에서 좀 잘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은 그러면 거의 그냥 스킬을 가르치는 정도군요.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자폐라고 얘기하지만 뭐 지능도 다 다르고 맞아요. 예. 또 갖고 있는 역량이 다 틀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마그리트 책을 보고 가장 부러운 게 아까 얘기했듯이 진단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의 태도나 이게 전혀 우리 마그리트를 무시하지 않고 또 대학교까지 진학해서 박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 의사로서는 그 전 단계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이유가 참 그래도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프랑스의 상황이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나와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맨 뒤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그 자료가 몇 개 나오는데 통계적 사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전체 자폐 아동의 80%가 학교 교육을 받지만 네. 프랑스의 자폐 아동 취약률은 20%에 그친다. 네. 프랑스도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80%가 학교에 가는데 프랑스는 20%밖에 안 된다라는 이 말이 딱 적혀 있는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뭐 여행 전문가인 저 JYP께서 뭐 프랑스를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잠깐 파리 이틀밖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프랑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듯하지만 역시 좀 미국이나 영국 계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아까 여기서도 왜 장면 중에 하나가 뭐 여기 꼭 언급해 놓은 게 있죠. 그 자폐에서의 정신분석 치료는 제외됐다. 맞아요. 이제 그건 아마 이제 뭐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프랑스가 정신분석학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정신과적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전문의 그러니까 의사로서 트레이닝을 받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기보다는 혹은 그런 의사를 찾아가도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라는 게 최근에 뭐 신경과학이라던가 이런 것에 기반을 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되게 프로이트 뭐 융, 라캉 이어져 내려오는
그렇죠. 상담. 프랑스도 뭐 상당히 네네. 그런 게 높아서 이제 결국에는 자꾸 이제 분석적으로 나가면은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나 신경 발달학적 문제를 자꾸 개인의 문제나 과거의 네. 트라우마만 얘기하니까 아마 거기서 받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각인시키는데 아마 그게 아마 이 마그리트는 되게 속상했나 봐요. 맞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너 어렸을 때 너희 가정에 뭐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니? 뭐 어렸을 때 뭐 무슨 부모와 무슨 억압을 받지 않았니? 뭐 등등등의 뭐 그런 식의 스트레스. 근데 더 속상한 건 우리나라 아예 오지도 않는다는 거. 아예 오지도 않는. 우리가 보통 뭐 ADHD는 뭐 프랑스에선 약을 안 주고 뭐 나중에 뭐 잘못된 거라고 EBS에서 사과도 했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선진국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병원에 가는 비율이 한 5, 60%에서 80%. 뭐 좀 프랑스나 좀 라틴 계열이 한 낮아서 3, 40%. 우리나라는 10% 미만.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 이게 완치되거나 어떤 약을 줘서 치료되는 질병은 아닌 건 분명하지만 조기에 진단해서 자꾸 도와주면은 우리가 모든 시기가 있지만 좀 중요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읽기, 쓰기,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읽기, 쓰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자동화가 완성이 되니까 그 이전에 열심히 해줘야 된다. 좀 글씨 읽기, 쓰기 어렵더라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요 시기를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어릴수록 사실 언어 치료도 마찬가지고 좀 들인 노력 대비 효과가 좀 많아요. 네. 근데 나이 들면 뭐 좀 어렵죠. 마그리트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저기 아스퍼거나 뭐 자폐 그렇게 많아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150명 중에 한 명이다. 야, 그럼 정말 많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0.한 6, 7% 된다라는 거니까. 저번 때 우리나라에서 그 큰 연구인데요. 뭐 김영신 교수님이랑 이제 캐나다랑 스탠포드 미국이랑 같이 해서 일산 지역, 문산 일산 지역에서 연구를 했을 때 한 2.5% 전후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2.5%요? 예, 한 두세 명 정도, 100명 중에 두세 명. 100명 중에 두세 많은 명. 거죠. 거기서는 이제 ASSQ라는 거를 쓰긴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학은 진짜 한 두세 명으로 나오는 그래요. 발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생각보다 많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네. 사실은 그 자폐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쟤 좀 눈치가 없어. 네. 아니면 쟤 왜 저렇게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은 네. 그 이제 그 지금의 분위기에서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 진단을 받고 그랬으면은 자폐 네. 스펙트럼 안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성실하고 지능이 좋고 공격적이지 않으면 다 직업적으로는 잘 지내시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이 대인관계상에서 가까운 가족들이 뭔가 허기짐을 느껴요. 아, 같이 있고 이 사람이 나쁘진 않아, 못되지도 않았어.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 깊숙이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어떤 강렬함? 끈끈한 어떤 인간적인 유대관계 형성 이런 게 약간 부족하다는 의미 같이 예, 그게 잘 안 생기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사실 우리 남편도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뭐 아스퍼거다 자폐다 이런 건 아닌데 아니 눈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아니 장모님이 뭐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쌓아서 현관에 이렇게 해서 무겁게 들고 오면 이렇게 봤는데 얼른 가서 좀 이렇게 베란다나 다용도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대요. 그게 기분 나빠갖고 갖다 놔. 자, 눈치가 없다고 해서 다 아스퍼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서 화가 났죠. 야,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 눈치가 없는데. 근데 갖다 놓으라 그러면 또 말없이 또 탁 갖다 놓는데요. 근데 다음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내 시키는 일은 그래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얘기 듣다면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찔리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리 눈치 없어도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미국에선 깡패도 여자 차문 열어준다. 아니 그래서 아니 고백하자면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을 저랑 제 와이프가 이제 저는 읽었고 제 와이프는 이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나 대목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야 네 얘기잖아 뭐 이런
서로 아, 서로 서로 아. 야, 이거 네 얘기잖아. 이거 너 얘기잖아. 뭐 이러면서 옷 조금 못 입으면 아스퍼거, 뭐 눈치 없으면 아스퍼거, 뭐 갖다 붙일 거는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성해야 될 점은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폐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 있는 많구나.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요즘 늘어난다는 보고도 네. 있고요. 네. 아까 뭐. 어쨌든 아스퍼거든 자폐든 딱히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빨리 진단받아서 개입을 하는 게 그럼요. 큰 도움이 된다. 네, 그 삶에 있어서는 네. 도움이 혹시 많아요. 모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네. 아이가 어떤 상황일 때, 몇 살 때 어떤 느낌을 받으면 혹시 이러고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해 여기 주실 수 있나요? 이 책걸상에 상대적으로 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네.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틀어놓고서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이제 집에서 전엄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뭐 집안일 같은 걸 하시면서 틀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이제 지적 욕구 같은 것들을 이제 이걸 들으면서 너무 학구적이시다. 예, 그래서 막 귀 지금 쫑긋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진단을 하냐 안 하냐는 물론 중요한 문제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도라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돌 전에 한 6개월, 3개월 돼도요. 가장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때 중요한 거는 뭐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요. 우리가 애 앞에서 이렇게 씩 웃어요, 엄마가 아주 밝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0.1초 내로 아이도 따라 웃어야 되거든요. 또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고. 일단 그런 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돌쟁이가 돌 전에도. 돌 그렇고 전에도. 돌 전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자폐는 아니지만은 이제 언어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뭐 18개월 넘어도 엄마 아빠도 잘 안 한다거나 언어 발달이 지연돼 있다고 다 자폐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 맞춤이잖아요. 네. 눈 맞춤. 그 다음에 호명에 대한 반응. 불러서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합동 그 어텐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봐. 그러면 저쪽을 같이 봐줘야죠. 아. 또 중요한 건 아기가 좀 그런 행동을 하는. 엄마 이렇게 해서 그 엄마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좀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런 게 있는지. 자폐 애들은 손만 잡고 가거든요. 그러면 어딜 파 그러면은 그건 상대적으로 덜 걱정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인트 어텐션이 이니시에이션 한다 그러는데 네. 이게 관심 유발해서 저기를 같이 봐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예쁜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아기가 엄마를 뭐 부르거나 이렇게 툭툭 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엄마 저 고양이 같이 봐요. 예쁘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상인 건데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질질질 끌고 고양이 앞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혼자서 가서 보는 건 정상 아닌가? 되게 어울리는데요. JYP께서 왜 JYP 말을 여러 하다 가지- 왜 씹혔냐면요. 이게 원래는 그러면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야 주영아 저기 봐 저 여자. 그게 그 조인트 어텐션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같이 봐주면은 제가 정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예쁜 여자 지나간다 같이 보자 그랬는데 안 보면 이상한 거고. 그렇죠. 뭐 비유가 좀 저렴하네요. 저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는 근데 어차피 약간 이제 타고나는 병이니까 이것도. 예. 그러면은 그 돌쟁이 때든 뭐 돌 이전부터든 이런 게 나타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돌 때 찾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떤 네. 집에서는 뭐 24개월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5살, 6살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초등학교 가서 많이 데려온대요.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안 드러나는구나.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러 문제가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 이제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점에 따라서 틀리죠. 우리가 이제 지금 자폐를 얘기를 하지만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가 9세 이전까지는 어떤 교육법에서는 이제 발달 지원으로도 보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가장 병원을 일찍 가는 사람들은 뭐냐 아픈 애들이죠. 그런데 이제 늦게 걷는 애들. 보통 걷는 게 한 10에서 15개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걷고 한 12, 13개월 때 일반적으로 걷는데 늦게 걷는 애들이 이제 보통 소아신경과나 소아재활과 이제 일단 가보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계기는 뭐 눈 맞춤이 안 돼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이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애들이 뭐 두 돌이 됐는데 엄마 아빠도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소아과 선생님들은 보통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좋게 얘기는 하시는데 요즘 영유아 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좀 네. 너무 심하면은 또 의사가 권유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원래 이제 두 돌에 말을 해야 되고 세 돌에 이제 언어 폭발 시기가 오는데 그때 돼서도 말을 못하거나 이제 불러도 잘 쳐다보지 않고 혼자만 놀고 또 이제 어린이집 막상 보냈더니 다른 애들이랑 놀지도 않고 뭐 그러면은 또 이제 어머니가 좀 걱정돼서 오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마그리트처럼 비교적 언어 발달 지원도 만약에 없었고 인지 기능도 적당하고 말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잘 안 오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서 또래와 이제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또 어려워해서 또 오고요. 또 더 똘똘한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보통 이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한 6학년 중1 돼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떤 거를 잘 모르냐면요 융통성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재영 JYP께서 이제 오늘 김정은 선생님 왔는데 수고했어요, 재밌어요, 잘하셨어요. 딱 그래도 속으로는 또 욕하겠지 뭐 여기 와서 뭐 좀 말을 저렇게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은 그래 뭐 내 앞에선 인사하셨는데 뭐 뒤에선 그런가 보지 하고 이해를 돼야 되는데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딴 얘기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갖는 양면성에 대해서 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모순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인지적으로. 그래서 그 항상- 거짓말 못하는 장면 그쵸. 나오는 거. 아니 거짓말은 잘해요. 아니 마그리트는 거짓말도 못해서 네. 이 옷 예쁘지 않아? 안 거짓말을 예쁘다. 하는데 응.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이 또래 따돌림 받는 애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예쁜 여자애가 이거 잘 어울려 그러면 이제 아니 안 어울려. 그러면 이제 그거 왜 물어봤냐 이거죠. 나의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 마그리트는 진짜 안 어울려요. 노란색이 칙칙해요. 네,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얘기하고 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그거를 좋게 봐주면은 솔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요 아스퍼거 장애 아동이 사춘기 중학교가 되면서 학교 폭력에서 사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이제 먼저 유발을 했다.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소하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폭발을 하니까 그 모습이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어려움도 있죠. 마그리트도 아마 그런 게 꽤 많았겠죠. 그렇겠죠. 계속 괴롭힘 당하고 불편했던 건 모르고 폭발한 그 장면만 보니까 그쵸. 가해자가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되어버리는군요. 되는. 자, 이 책의 원제는 이 불어 어떻게 읽는지 발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가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라 디퍼런스 앵비저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이, 뭐 이런 원제인데 한국어 제목이 더 근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뒤에 뒷날개에 보니까 이런 정신의학 관련되는 그래픽 노블들을 여러 개를 냈더라고요. 네. 이런 쪽으로 특화된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사도 있구나. 그 네. 원장님께 책을 한 권 보내드립시다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해서 담당 편집자 선생님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저한테 말씀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장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출판사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전 돈 주고 샀으니까요. 네. YG도 결국 한 사람이지만 돈 주고 산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자랑도 했어요. 저희 둘은 돈 주고 샀다고. 자, 오늘 아주 특이한 프랑스 만화책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을 가지고 책 얘기도 하고 또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랑스에서는 나오는 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 정말. 우리나라에도 뭐 웹툰이나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책만 사주면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책이 나오긴 할 거예요. 맞아요. 출판사는 정말 많아요. 네. 저도 일종의 뭐 출판 기획자 중에 한 명이지만
네. 가끔씩 하지만 아니 그래서 내고 싶은 책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안 팔릴 것 같아서 못 내는 책들도 많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스퍼거 증후군, 한국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살아가는 어떤 네.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한국의 웹툰 작가가 조인을 해가지고 연재를 하거나 이제 책으로 내면은 이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제목을 똑같이 쓰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엄마의 이야기를 이야기. 만화로 그려야 더 좀 감동과 이 맞아요. 부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진짜 어머니들 고생하세요. 맞아요. 네. 저 뭐 블로그 같은 거 가끔씩 보면은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루 네. 말을. 네. 정말 자폐는 참 힘든 병이에요. 네. 또 원인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그렇게 연구를 하지만 뭐 몇 그러게요. 가지가 있다고는 뭔가 하지만 또 선천적인 무엇인가도 있고 예, 뭐 뭐 여러 있다고도 가지가 하지만,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 정답이지 아직도 원인 모릅니다. 네. 오늘 YG와 JYP의 책걸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연세 서울 정신건강의학과 분당 클리닉의 김지영 예. 원장님 예.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분당에서 홍대 앞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